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아픈 곳을 찾아서 아프게 하는 것이 통증을 제압한다. 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핌스 치료를 설명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가볍고 간단하면서 부담도 없는 그런 방법인데 피부 자극만으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부를 보면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에는 우리 몸에 보물지도가 하나 있어요. 웬 보물지도 하시겠지만 그림을 잠깐 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체, 하체 이렇게. 상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C5, 6, 7, T1, T2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예요. 그럼 우리 몸에 이 보물지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피부가 아프냐가 어느 마디에 척추에 이상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피부 분절, 피부가 이렇게 토막 났다 이렇게 분절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더마톰, 그러니까 DERMA TOME, 더마톰이라고 쓰는데 더마란 말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피부를 알면 척추 마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원주민들, 고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시장에 이렇게 모이면 각 부족마다 다 이렇게 특색 있는 전통 의상 딱 보면 아, 저 사람 어느 부족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부족 이름은 무엇이며 뭐 이런 것이 한눈에 탁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도 팔꿈치가 아픕니다. 이거는 경추 5번의 이상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의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많이 아픕니다 하면은 아, 이 사람 경추 5번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환자분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첫 번째 단서가 바로 피부예요. 피부염이 생겼다. 또 얼굴이 누렇게 변했다. 뭐 이런 거는 벌써 자기 스스로 봐도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피부로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고 가면 피부의 단면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노랗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지나가다 콕 바늘에 찔리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거나 스치거나 할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피부의 끝까지 나와 있는 말단 부위 신경 때문에 아픈 겁니다. 신경이 잘못되면 감각이 둔해지는 거,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아프고 따갑고 먹먹해지는 거 이게 다 신경 손상에 의한 증세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 보시면 파랗고 빨갛게 된 거는 혈관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눌린다 이러면 해당 부위의 손이나 발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요. 아주 얼음장처럼 차요. 발에 혈관이 눌리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발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지기 때문에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하나 갖고 안 돼서 2개, 심지어 3개까지도 신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이제 혈관이 눌렸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온몸에 털이 무성하게 나지 않습니까? 다리에도 그렇고 팔에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그런데 모낭 속에 모근이 있죠. 여기에도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신경이 눌리면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맨 처음에는 가늘게 됐다가 그 다음에 빠져요. 다 빠져요. 무성했던 다리의 털이들이 다 없어져요. 가슴의 털들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땀샘에 차단이 와요. 땀샘이 안 나오게 돼요. 땀이 안 나니까 거칠어지죠. 황자처럼.
그리고 피부염이 자꾸 생겨요. 또 땀샘이 없으니까 발뒤꿈치 같은 데 보면은 계곡처럼 쫙쫙 갈라진 것이 있고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땀샘 말고 우리 몸에 또 기름샘이라고 또 있거든요. 기름샘이 맥히면 우리 몸에 기름이 안 나오게 돼요. 반들반들한 피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가 조금 나요. 그거는 기름샘에 있는 지방산이 나오질 못해서 그것이 산화가 돼요. 그래서 2-노넨알데하이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가설로 나와 있습니다. 주 원인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산해 보면 전부 다 신경이 눌려서 피부에 오는 변화로 인한 모든 증세예요. 그 피부의 변화로 하나 좀 빠뜨린 게 있는데, 목에 주름이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폈을 때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주름이 더 잘 나타나고요. 목에 이렇게 주름이 가기도 하고, 이 뒤에도 주름이 가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척추가 짜부러들었어요. 척추가 이렇게 협착이 와서 마디마디가 이렇게 보시면 이 마디가 이렇게 좁아진 거죠. 마디가 좁아지니까 전체적인 목뼈의 사이즈가 줄은 거예요. 우리 아코디언 보시면 알 거예요. 아코디언이 쭉 폈을 때는 주름이 없다가 아코디언을 꽉 누르면 주름이 쫙 나오듯이 척추에도, 특히 목에도 주름이 막 생겨요. 주름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은 바로 목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척추 어느 마디가 제일 많이 좁아지냐 하면은 5번, 6번이 눌리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그쪽에 주름이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러면 이 피부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죠. 피부를 자극해서 치료하는 몇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경피 전기 자극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경피로 이 피부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쫙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전기를 흘려서 저렇게,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피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이. 쉽죠? 이것은 피부하고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기를 올리면, 요게 이제 그 경피 자극술로 보통 한 1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경피 전기 자극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경피 약물 자극술이라고요. 자, 요렇게 해주고 바늘을 깊이 안 넣어요. 피부에만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소세라피라고. 통증 있을 때도 쓰고 얼굴에도 미용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제 요렇게 약물을 가볍게 넣으면서 피부 자극을 하는데, 환자분 따끔따끔합니까? 예. 따끔따끔한 것이 이 피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이렇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면서 바늘이 들어가는 이 피부 자극술, 이런 게 또 있고요. 요거 좀 닦고. 네. 입은 이렇게 보면 피부염이 있는 것이 조금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이 신경이 눌려 있으면 이게 피부염이 이렇게 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바늘만 꼽는 거예요. 바늘만 이렇게 바늘만 이렇게. 이것도 따끔따끔하죠. 예, 따끔따끔. 이 방법은 몸에 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가벼운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냐 하면, 이 따끔따끔하는 이 자극이 바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척추를 통해서 뇌까지 따끔따끔하는 그런 자극이 쭉 들어가면서 통증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분은 목, 어깨도 아프면서 두통도 있으면서 어깨도 뻐근하고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머리도 두통도 좀 있고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짓누르고 아침 일어나서도 항상 뻐근하고 이런 환자분이신데 우리가 치료할 때 여기 꼬집는 부분입니다. 꼬집는 부분.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예, 꼬집으면 이렇게 아파하는 자리가 있어요. 특히 눈썹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꼬집기입니다. 꼬집기. 그러니까 이제 꼬집는데 그냥 꼬집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꼬집어서 들어가지고 비트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아픈 부위가 더 자극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통증을 많이 느낄수록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냐면은 요 눈썹의 안쪽, 또 눈썹의 중간 쪽, 그 다음에 측두부 여기 요런데, 이런데 이거를 들어가지고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느냐? 1분이면 됩니다. 1분. 요거 이렇게 하고 1분, 요거 1분. 예? 그 다음에 요 이마 중에서도 요를 딱 중간으로 갈라서 여기에서 1cm 요 부근, 요 부위에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요렇게 여기하고 유달리 아픈 데가 있으면 하세요. 자, 예, 요렇게. 예. 예. 제일 많이 아픈 자리가 이 자리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대도. 그러면 요런 데는 우리가 피부가 그 여유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꼬집을 수가 없지만 그럴 때는 손톱으로 이렇게 꼭 찔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딱 하고 나서 이제 정면을 보면 눈이 어때요? 맞습니다. 눈이 환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뇌에 벌써 자극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두부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얼굴에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픈 자리가 나와요. 예, 요런 자리도 꼬집어 주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집어 주는데, 유달리 많이 아픈 부위가 있어요. 아파도 많이 아픈 부위. 그 부위는 좀 더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또 해주냐면, 더 자로서, 자, 이번은 특징적으로 이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이것도 신경이 눌렸다 하는 피부의 반응입니다. 자, 보세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아파요. 예, 이쪽이 더 아프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꽉 꼬집어 주는 거예요. 꼬집어서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픈 자리가 나타날수록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일단 1분 정도 한번 해보고 덜 풀렸으면 좀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겠죠. 머리도 띵하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고 이런 경우는 쉽게 피로도 와요.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집중력도 올라가고 목도 편해지니까 공부도 더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부만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피하 전기 자극술, 피부에 주사도 놓고 바늘도 찌르고 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아까 꼬집는다 했잖아요. 꼬집는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집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조금만 더 언급하고 마치려 합니다. 꼬집을 때, 아까 여기 꼬집는다 했죠? 여기 정중앙과 눈썹 바로 옆에를 1분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꼬집고 들고 당기고 이렇게 비틀고 이거를 여기 뒤쪽, 목 전부 다 그 다음에 어깨도 이렇게 각각 1분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분, 여기 1분, 측두부 1분, 뒤에 1분, 목 뒤에 한번 1분, 어깨 1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눌러봐서 아픈 부위를 찾아요. 그 부위를 꼬집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이 계속 누적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병원에 오는 환자분의 한 절반 또는 한 20, 30%는 줄일 것 같고요. 밤에 아파서 쩔쩔맬 때 이 방법을 쓰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거칠거칠해서 바르는 로션을 바르면 이거 꼬집기가 힘들어져요. 미끄러져서.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꼬집기 힘든 부위는 그냥 눌러만 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누르는 것도 한 1분 동안 계속 누르는데, 될 수 있는 한 많이 아프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척추를 자극하고, 이것이 뇌까지 올라가서 수많은 우리 호르몬, 그 다음에 미네랄,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쫙 하고 분비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바라는 물질도 같이 생성이 돼요. 그러므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아픈 곳을 찾아서 아프게 하는 것이 통증을 제압한다, 이 얘기입니다. 통증이 통증을 잡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연결돼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